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택개비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네네. 너무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있는 일인데 벌써 섭섭해.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네. 늦었잖아요. 네. 저는 이 시간 네. 편안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귀신이 무서울까요? 사람 얘기죠. 사람 얘기인데, 저도 이분을 직접 알아서 듣게 된 게 아니고, 건너 들은 꽤 옛날 얘기라, 네.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저도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건너 들은 얘기고, 있었던 시점이 거의 한 20년 정도 전? 15년에서 20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 배경이 휴게소예요, 휴게소.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런 일이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일단 이 말씀 주신 분이 휴게소에서 일을 하시는 근무자셨대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규종님들도 그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여행 가다가 어디 가다가 중간에 들르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저희가 직장인데 여기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데를 어떻게 출퇴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이분께서 당시에 이제 20대 중후반의 나이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핫도그, 핫바 이런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2교대였대요. 그러니까 2교대면 하루에 거의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세고 힘든 이런 근무자들은,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휴게소 내부에 숙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다 거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교대식으로 12시간씩 근무하는 이런 힘든 분들을, 내지는 자택이 많이 멀거나 자차가 없거나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좀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은 편의상 거기 숙소에서 그냥 이용을 하게 해준대요. 그 휴게소 건물 안에 그 숙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의 감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친해지는 속도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대요. 그렇겠네요. 네, 오랫동안 고생하고 거의 살을 부비면서 힘들게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친해진 어떤 언니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언니분이 같이 이제 2교대로 고생을 하면서 본인이 핫바 같은 거 주문 실수한 것도 커버 쳐주고 굉장히 일머리가 빨랐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분인데 조금 일 처리가 조금 일머리가 느린?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그 언니는 빠릿빠릿하고 일 처리도 빠르고 남의 것도 커버 쳐주고 좀 쿨하고 멋있는 사수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자기를 잘 이끌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 언니가 몇 개월 지나고 한 5, 6개월 지나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내가 여기 일하는 부서를 옮길 거다. 너도 나도 아무리 젊은 몸이지만 이렇게 2교대로 거의 12시간씩 노예마냥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1, 2년 지나면 몸 축나고 이건 당시 기준으로 딱히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례보험 같은 것도 잘 적용 안 해주고 계약직으로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누가 우리 몸을 챙겨주냐. 내가 부서 옮겨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너도 같이 옮겨줄 테니까 우리 여기 매점에서 그만 일하고 다른 데서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 이쪽 근무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근무를 옮기려고 했대요. 들어보니까 그곳이
1층에 이제 저희가 많이 가는 음식점이 있고, 그 휴게소가 규모가 좀 커서 2층에 네. 무슨 기념품 비슷한 거? 그 지역에 관련된 굿즈 같은 거를 판매하고 관광 안내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고, 또 2층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유동인파가 덜 와서 조금 덜 빡세대요. 2교대도 아니고 거긴 3교대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서 빼볼 테니까 너 언니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이 언니가 나 챙기네. 그러니까 알겠다고. 나는 언니만 따라가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한 3일 뒤에 거기 가서 딱 근무를 하자고 딱 자기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편하고 월급은 거의 똑같이 받는데 왜 내가 진작에 이렇게 일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언니랑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이 언니가 이제 우리 2교대 아니니까 숙소 생활 청산하고 저기 시외곽 쪽에 내가 원룸 같은 거 하나 구해놓을 테니까 우리 룸메로 같이 살면서 이 언니는 또 자차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당시 어렸기 때문에 면허도 없었는데 내가 자차로 너 카풀 해가지고 같이 출퇴근하자 어때?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보셨을 때 워너비 그러니까 참 똑부러지고 일처리 확실하고 나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급급한데 항상 이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이렇게 다부지게 처리하는 게 되게 고맙고 신뢰가 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방까지 이제 나중에 쓰게 되면서 출퇴근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해보니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언니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얘기가 잘 통하고 뭔가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언니 앞에서는 꺼내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무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자기와 이 언니 위에 자기들을 케어해주는 대리의 직급 정도 되는 남자 상사분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이분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포근하고 뭔가 자상하게 자기를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느낌에 약간 호감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언니한테 제일 먼저 퇴근하는 그 차 속에서 솔직한 심정을 마련을 했대요. 언니, 나 그분을 박주임님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박주임님 사람 되게 괜찮지 않아? 나 약간 언니한테 얘기하는 건데 돌아가신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라 되게 좋다, 푸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너무 잘됐다. 그래, 너는 내가 봤을 때 좀 그렇게 품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을 만나야 돼. 언니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한번 잘 해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언니가 부쩍 이 박주임님한테 가서 말을 잘 걸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둘이 있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주임님 저 뭐 좀 물어볼 거 있는데요 해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해서 오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하니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얘한테 좀 말씀 좀 해주고 계실래요? 하고 이렇게 자리를 쓱 비켜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 되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진짜 하다 이런 것까지 나를 챙겨주는구나. 진짜 은인이다. 내가 혹여나 이 박주임님하고 잘 되면 정말 이 언니 평생 챙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박주임님하고 이 말씀 주신 이분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 근무가 워낙에 고되고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참 그런 재미가 있었대요. 이 주임님은 또 차가 있어서 휴게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휴게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직원들은 출퇴근을 할 때 자차로 하더라도 또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걸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저희처럼 고속도로를 통해 거기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오. 뒷길이 있답니다. 휴게소 뒤편에 뒷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그쪽에 딱 이 주임님이 먼저 근무 끝나면 자기를 라이트 꺼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지고 어느새 이제 호칭도 오빠로 바뀌고 오빠 많이 기다렸어? 하면 이제 아니야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유 고생 많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뭐 밥 못 먹었으면은 오빠랑 이제 시내 가가지고 같이 밥 먹자 해서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미처 아버지를 통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되게 많이 받게 된다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좋다. 이 따뜻한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언니도 곁에서 계속 응원을 하고 축복을 해줬대요. 그러다가 이 박주임님하고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던 시점에 이 언니가 이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언니가 너 드레스 보러 가는 거 같이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역시 언니밖에 없다. 하긴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가 봐줘야 정확하지 해서 이제 드레스를 보러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근무가 같이 끝나고 같이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휴게소 뒤편에 있는 샛길 쪽에서 자기를 태워서 샛길을 통해서 쭉 이렇게 구비구비 길을 타고 가는데 그 샛길은 굉장히 길이 좁대요. 그래서 이제 차가 맞닥뜨리면 저희 그런 논두렁길 아시죠? 차 하나가 쭉 뒤로 빼줘야 되는 그 정도 차폭의 거리였는데 이제 뭐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뭐 요새 어떻게 만나고 있어? 뭐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가다가 언니가 왜 이러지? 하더니 이제 논두렁길을 한참 가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쯤 갔었을까요?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절반 정도 전에 차가 이상하다. 야, 왜 가다가 이러지? 하더니 이제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더래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잠깐만. 하고더니 이제 내려가지고 후드를 열고 이렇게 막 보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도 얻어 타고 가는 입장에서 자기 태워다 주는 사람이 나가갖고 저렇게 후드 열고 보고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지만 일단 나가서 뭐 옆에 있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대요. 그래서 언니 뭐가 잘못됐어? 하니까 근데 나도 차 봐도 모르지. 근데 이상하네. 있잖아. 하더니 후드를 이렇게 딱 닫더래요. 그러더니 뒤쪽에 바퀴가 좀 이상한가? 혹시 가서 좀 봐줄래?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바퀴? 근데 난 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가면 뒤에서 조금 밀어줘봐.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시동 걸어갖고 한번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나 힘이 없는데 괜찮을라나? 그러니까 일단 해봐. 근데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긴 한데 이게 잘 안 터졌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휴게소와 이 지역은 수도권 쪽 휴게소가 아니고 굉장히 깡촌 근처에 있는 휴게소예요. 뭐 저희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 지역이 실제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춘향이 휴게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 지역 이름 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곳이라 주변에 뭐 논밭만 엄청 넓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뭐 휴대폰도 터졌다 안 터졌다 하는 데라 일단 한번 밀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니 뭐 모르겠어 일단 밀어볼까? 하니까 밀어 하고 저 운전석 앞에서 이제 앉아갖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창문을 열어서 얘 밀어봐 하면서 손을 이렇게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해봐 하니까 밀었대요 힘껏. 근데 안 가잖아요 차가. 안 되는데 하니까 안 가? 안 가죠? 하더니 이렇게 탈탈 하다가 웅 걸리더래요. 그래서 가려나 보다 했는데 차가 갑자기 이게 전방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후진을 하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확 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 발목을 깔고 갈 뻔한 걸 오씨 하고 이렇게 피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왜 이래? 언니 차가 이상한데? 왜 이래 그래? 하니까
야, 미안하다. 기어를 잘못 넣네. 내가 D단에 놓고 간 줄 알았는데, 후진으로 놓고 했나 보다. 야, 너 다친 데 없어? 막 하면서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 괜찮아. 근데, 너무 놀랐잖아. 하니까, 미안하다. 안 다쳐서 다행이야. 우리 드레스 보러 가야 되는데, 얼른 타.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레스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드레스도 무사히 받고, 별일 없이 나왔잖아요. 이제 결혼식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언니가, 이제 우리, 너 시집 가고 이러면 만나서 술 한잔 하기도 어려울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닭발집에서 소주에 닭발을 곁들여서 마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간 뭐 속 얘기, 어떤 얘기, 저쪽 얘기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 언니가 집 근처니까 야 이제 집에 가자 하고는 소주를 둘이서 꽤 많이 마셨는데 운전을 해서 차에 타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언니 술 마셨잖아. 그러니까 야, 봐봐. 멀쩡해.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자기 앞에 일자로 이렇게 세우더니, 이거 봐. 눈 잘 보이지? 힘 있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곱하기 아무거나 구구단 내봐라 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억지를 부리더래요. 그러니까, 언니, 그래도 안 돼.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2000년대 초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만큼 그렇게 빡세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같으면은 차에 아예 타지를 않았을 텐데 어리기도 했고 또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집 앞인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언니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신 살살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우스갯소리로 그랬대. 나 결혼식도 못 해보고 죽기 싫어. 그러니까 안 죽여 내가 너 오늘 빨리 타봐 해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쭉 가다가 거기가 제가 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냥 원룸까지는요 로터리 하나 돌아가지고 좌회전해서 쭉 가면 바로 원룸인데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안 하고 직진을 해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우리 집 저기 좌회전 왜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야 어떡하냐? 야 나 취했나 봐. 야 어떻게 유턴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 유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턴 티도 안 오는데 이렇게 살피더니 그냥 돌지 뭐 해서 이렇게 차를 확 돌려서 유턴을 하는데 그대로 갓길에 있던 전봇대에 차가 박혔대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기억이래요. 그분 조수석에 있다가 이제 추돌을 한 거죠. 그래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가족들 막 와고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분이 깨어나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깨어났을 때 처음에 기억이 정확하진 않았대요.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뭔 일이 있었지?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상황을 듣고 떠올리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이 언니는 어떻게 됐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게 그 언니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언니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언니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친한 언니니까. 그래서 말을 다행이다. 그럼 그냥 사고로 처리가 됐나 보구나 해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예비 남편, 예비 신랑이죠. 그분이 왔대요. 좀 있다가.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큰일 날 줄 알았다. 우리 식도 못 올리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건강히 그래도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고 잘 회복해라 하면서 이제 그 예비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언니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주임이 이 언니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식으로 너무 가까이 너무 자주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를 줬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 그 언니도 나 생각해서 많이 챙겨준 언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일단 알았다. 나 지금 잠깐 근무하다가 너 보러 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하고 이제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언니가 내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는 건지 병원에 있는 동안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 같아도 얼굴 보기가 조금 지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일단 내가 복직을 해서 가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직 신청을 냈는데 이제 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복직하라고, 급할 거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 쉬다가 와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야, 평소에 그렇게 우리 그냥 다 빼먹고 아주 그냥 기계처럼 굴리던 회사가 웬일이래 하고 이제 좋아서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러 회사에 간 날 제가 들어보니까 그 휴게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밑에 지하 굴다리 같은 데가 있대요. 거기 쪽에 직원 휴게실이 있어서 언니가 그쪽에서 쉬고 있을 것 같아서 언니 얼굴이나 보고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 굴다리 쪽에 기역자로 꺾이는 구석에 복도 외진 곳이 있대요. 그쪽에서 주로 예전에는 이제 실내 흡연이 되던 시대였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남직원들 몰래 흡연하거나 잠깐 좀 사람들 없이 혼자 거기서 통화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통화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직원 휴게실 들어가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외진 곳에서 남자랑 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데 언니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엿들으려 한 건 아니고 어차피 대화가 끝나면 거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가지는 않고 이제 그 근방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가까이 가서 듣게 된 첫 마디가 어떤 이제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 확 밀어버렸어야지 라고 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 나라고 거기서 그걸 피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데 저희 담배 빨 때 그 담배 쭉 타들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쪽이 동굴처럼 공터로 이렇게 돼 있는 데라 그게 물리더래요. 그 칙 하는 소리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근데 담배를 피던 남자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거예요. 박주임, 자기 예비 신랑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됐으면 이게 다 되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뭐 종이 흔드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했는데 안 됐잖아.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몰라. 일단 아까 보니까 멀쩡하더라. 너 아직 안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봤지. 그래도 좀 얼굴 보기가 좀 그렇다. 기회 될 때 적당히 만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고. 이러면서 담배를 이렇게 툴툴 털고 돌아서 나오는데 자기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오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주임이 하면서 되게 태연하게 들고 있던 종이를 자기 양복 주머니 안에 넣으면서 아니 요새 새로 들어온 애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내가 장난으로 그 앞에서 한번 확 밀어버리지 그랬냐, 나 이런 말을 했었어.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나와 하면서 이제 그 언니한테 그러더래요. 되게 태연하게. 그러니까 언니가 쭈뼛쭈뼛 나오더니 깼구나, 괜찮아? 내가 병원 가본다는 게 근무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내가 무슨 얘기를, 그리고 네 언니 얘랑 나랑 뭐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뭐 내가 왜 무슨 얘기를 해? 야, 너 아프니까 이상한 생각 하는 거야. 이리 와 하고 이제 자기를 데리고 거기서 황급히 나오는데,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 양복 주머니 아까 넣었잖아요, 뭐를. 이렇게 툭 떨어지더래요, 계단 밑에.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탁 먼저 잡아채서 보니까 이분 말씀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앞으로 서로를 수혜자로 해서 보험을 들어놨었대요. 사망자 보험을 상당히 큰 액수로 들어놨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이 남성분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당시 기준으로 3억에서 4억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흔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일단은 나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설명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야, 막말로 너 같으면 너랑 결혼하고 싶겠냐? 너처럼 아둔하고 답답하고 느리고 쟤는 안 그래.
쟤는 나를 챙겨줄 수 있고 나를 든든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애야. 그래서 너를 좀 지렛대로 해가지고 쟤랑 좀 잘해볼라 했는데 야 그걸 피하냐? 좀 얌전히 그냥 그렇게 좀 맞아주고 좀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갔으면 안 됐죠? 그렇게까지 일어나는 거 보고 독하더라 독해. 이쯤 됐으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러니까 여튼 나는 할 말 다 했고 뭐 신고할 거면 하고 맘대로 해. 난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차피 너랑 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가버리더래요. 그 자리에 서서 망부석처럼 한참을 계시다가 미친 사람처럼 그 국도변 그 아무도 없는데 거 가고 꺼이 미친 듯이 울었대요. 그러다 이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서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내 그 언니랑 그 박주임의 차를 얻어 타고 다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여기서 혼자 힘으로 귀가도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게 너무 비참해서 거기 그냥 우두망잘 서 있었대요. 그러다가 숙소에 가서 이제 이 사실을 해서 숨기고 다른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버스가 끊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자고 다음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찍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게 있어서 저거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셔틀버스 오기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멍하고 서 있으니까 이게 주변에 뭐가 오는지 뭐가 소리가 어쩐지 그냥 진짜 그 말 그대로 멍한 상태인 거예요. 뭐 술 취한 것처럼. 그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뭐가 우엉 하고 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왼쪽을 보니까 언니 차가 저 멀리서 자기 쪽으로 막 오는데 그냥 자기를 볼링핀 굴려버리듯이 받아버릴 것처럼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진짜 허리 바로 앞에 띵 하면서 서더래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쓰러졌대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렇게 쭉 창문을 열더니 고개를 이렇게 빼더니 그래서 막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가리키더니 놀랐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너무 화딱지가 나서 이 미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네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 하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더래요. 두 손으로. 그러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털어주더니 너 같으면 너같이 손이 많이 가는 애랑 살겠니? 그리고 너만 아빠 없이 자란 거 아니야. 주임님을 너만 왜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저런 남자 좋아.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저 남자 좋다고 했던 순간 내가 너를 얼마나 찢어발겨 버리고 싶었는 줄 알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그게 아니고 나는 하니까 여튼 너 때문에 좋게 저기 하긴 글렀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진짜 받아버릴 거야. 하고는 이제 우웅 하고 가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이거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도 했냐면 저 사람 음주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걸어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그거는 깔끔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음주 없이 처리를 한 사람이 박주임이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경찰 조사 나오고 나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차 보험을 둘이 이미 같이 들어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놓고 내가 운전을 했는데 실수로 사고가 나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저변의 사정을 이분은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깨어나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이 둘은 이미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고 이분 목숨값을 가지고 둘이 신혼살림 차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크게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본인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혐의들을 입증해보고 신고를 해볼까 했지만은 주변에 이제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소송을 걸거나 신고를 했을 때 걸릴 게 하나도 없다. 일단 첫 번째로 네 말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음주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렇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이거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 보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시절에 블랙박스 없습니다. 네. 꼭 시대를 안 들으시더라고. 네, 그리고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또, 분들이. 또 CCTV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거기는 완전 깡촌인데다가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나중에 이 박주임이 알고 보니까 그 휴게소 소장? 그러니까 그 휴게소 전체 담당하시는 그분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그 근방에 상당한 유지였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지역에서 이거를 공론화할 방법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런 결말을 원치는 않았는데 그 둘은 결혼해서 애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 휴게소는 지금도 원래 그 박주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박주임이 물려받아서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참고로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 지인분의 지인분, 이 일을 겪으신 분은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돼서 네. 결혼을 아직까지 안 하셨고 결혼을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권선징악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권선징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쁜 놈들이 잘만 먹고 잘 살고 그분은 아직도 예전만큼은 아닌데 정신과 상담을 종종 다닌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꿈을 꾸면 그 차가 자기 앞에 와서 끽 서면서 미친 듯이 깔깔대던 그 언니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뭐 어떻게 듣게 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올라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말이지만 너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싶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게 아닐까, 내가 죽기 전까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믿을 곳이 필요해서 네. 사람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권선징악이 없다라고 느끼셨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그게 말입니다. 아유, 아이고. 참 씁쓸하지만 오늘 테슬러즈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몰입하고 또 마지막에 또 교훈까지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아유, 별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조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테슬러즈님은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요? 내가 사람을 믿고 싶은 게 아닌가? 이 생각 자체가 저도 항상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저는 사람을 믿고 싶거든요. 하지만 믿고 싶지만 믿기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